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말정산, 주민등록 등본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청하는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이럴 때 복잡한 게 이제 공인인증서입니다. 네. 다른 해외 서버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라든가 네. 은행이라든가 이런 네. 건 다 공인인증서 없으면 안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질 수 있게 됐다면서요. 네. 지금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공인인증서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되고 예. 공인인증 서명,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을 지정하는 이 공인이라는 개념을 아예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설 인증, 이제 공인과 사설을 구별하는 그 구별이 무의미해진 거죠. 네. 네. 이게 오랫동안 공인인증서 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 1999년에 처음 이제 도입됐을 당시에는 그래도 많이 환영을 받고 인터넷 시대가 이런 것이구나. 인터넷으로 이제 직접 가지 않고 무엇인가 발급할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가 있고 예. 굉장히 신기하고 좋다. 그렇지만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 인증이라는 제도를 해서 보안성을 높이자. 그 신기한 게 20년 전 얘기인 거야, 아니에요? 네. 그런데 더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예. 불과 이제 2019년도에 2018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만 해도 네. 그때 없어졌습니다. 2018년도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이미 없어졌는데 옛날에 액티브엑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깔고 이거 다 깔았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 액티브엑스 깔고 예. 키보드 보안 깔고 그렇죠. 4개 깔아야 돼요. 4개. 예. 근데 깔다가 중간에 멈춰. 그럼 다시 디딩. 또 이걸 까야 돼요. 예. 팝업창이 막 뜨고요. 예. 정말 막 열이 막 뚜껑이 막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처음에 돌아가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래요. 다시 네. 한번 처음부터. 그래서 결국 이제 공인인증서 깔았다고 했는데도 공인인증서가 비밀번호가 예. 10자리 이상이래야 되고 영문, 숫자. 특수문자.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쓰던 비밀번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공인인증서의 또 독특한 그 비밀번호 체계 때문에 하여튼 그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네. 굳이 이제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공약사항으로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겠다. 저는 사실은 컴퓨터 잘 못하거든요. 예. 컴맹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저도 진짜 그래서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는데 예.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설 인증이라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패스라는 기능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해서 숫자 6개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지문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얼굴 인식도 되잖아요. 네, 얼굴 인식도 되고요. 요즘 얼굴 인식 이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면 또 이게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내리고. 네. 상황이 오기도 하고. 네. 예.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간편한데 그만큼 보안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철저하게 보안이 이것이 없다고 해서 보안이 완전 뚫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것이 없고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공인인증서가 예전에는 전자상거래에도 모든 전자상거래에도 의무화가 돼 있어가지고 네. 아시겠지만 그 천성이 코트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한국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공인인증서 때문에 막혔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완화해서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라든지 예. 은행 업무를 볼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거든요. 아무튼 이제는 그렇게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만큼 그 사설 인증 자체가 수조 원대에 이르는 이 경쟁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그동안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끌어온 이유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왜 그랬던 거예요? 사실 그 액티브엑스 자체를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심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살펴볼 여력이 없던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보안 기술로 봤을 때는 굳이 공인인증서 그냥 인증서 없어도 네. 뭐 몇 가지의 그냥 한 뭐 6자리의 무슨 네. 비밀번호라든가 뭐 얼굴 인식 기능이라든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뭐 요즘은 또 패턴 인식 같은 것들도 네. 한동안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서 만약 QR 코드 뭐 이런 네.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도 보안에 뭐 취약하거나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사설 인증이 자신 있게 네. 뭐 현재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 거를 보호하니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없어도 되겠다라는 네. 판단이 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던 어제 국회에 대해서 이런 법들이 통과됩니다라고 많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공인인증서 네.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정부 개정안. 네, 전 너무 이것과 신이 납니다. 예, 네. 저도 좋네요. 이제 네. 안 깔아도 되겠네요. 아, 네네네. 예. 컴퓨터가 가벼워져야 돼요. 네. 좋습니다. 거기다가 N번방 후속 대책으로 방지법이 나온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도 통과가 됐죠.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지법이 안 될 수, 방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저는 이 법의 입법 취지부터 잘 네.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사실 이 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측은 인터넷 사업자입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요? 네, 인터넷 방지법에 문제가 있다? 네, 이 방지법으로 과연 첫 번째로 이제 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 그러면 사적인 대화를 네. 검열하겠다는 거냐,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거냐 SNS를 예.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친구들과 은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문제를 니들이 삼을 거야?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예. 살짝 이 법의 취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N번방 처벌법이 강력하게 돼서 4월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강력한 처벌이 통과가 되자 그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웹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이거를 보게 됐어. 그럼 난 처벌이 되나요? 네. 이런 게 너무 많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경우에 답이 없으니까 이건 후속 입법으로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 후속 입법이 이렇게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가 보게 됐을 경우에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뭐 이 본 사람을 처벌하는 걸 떠나서 이거 자체를 삭제를 할 사람이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삭제를 할 사람은 그 업체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뭐 그 포털 업체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규정한 법률인데 의무가 들어오니까 싫은 거예요. 일단 포털 사업자들은. 업체라든가 네. 이런 인터넷 업체들이. 네. 아니 왜 우리 국내 사업자들한테만 이렇게 하느냐. 국내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삭제 의무가 있고 이것에 예. 대해서 실효적인 행정권이 발동이 되려면은 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이라든지 다른 뭐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SNS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해외 업체잖아요. 네, 해외 업체에 대한은 이 행정 명령이 제대로 발동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정리를 하면 네. 누군가가 불법적인 음란물, 불법적인 영상 같은 것들을 어느 홈페이지라든가 어느 채널이라든가 이런 데 네. 올려놨어요. 네. 근데 공개된 오픈 이거를 채팅방. 그 사람이 올린 사람이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수가 보면 안 되니까 네. 업체들이 미리미리 검토하고 점검해서 이걸 지워라라는 의무를 주어진 건가요? 사실은 그 부분인데요. 예. 만약에 미리미리 검토해라라고 하면 정말 이거를 업체들도 너무 더 반발이 클 거예요. 예. 이걸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너무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할 텐데 네. 다행히도 이런 것이 일반에게 유통되지 않기 위해서 신고가 있을 경우에 삭제해라. 누군가가 신고를 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뭐 오픈 채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해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네. 아니 그렇다고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확보 방안은 좀 더 해외는 못한다고 국내까지 못하는 법이 어딨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법 통과를 해서 네. 삭제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을 두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나는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봤어. 아니면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내가 무슨 거기에 들어가려고 비밀스러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그냥 우연히 들어갔던 채팅방에 그런 거 나왔다라고 했을 때 삭제 의무가 있고 뭐 신고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삭제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문제를 꼬투리 여러 가지 삼는 거죠. 뭐 네. 졸속 입법이다. 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 항상 언론에서 다루는 얘기인데 네. 그걸 그대로 여쭤볼게요. 혹시라도 이 법을 시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이 법 자체는 그 네.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도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그냥 사전적으로 모든 걸 항상 검열해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네. 악의적인 신고 같은 것들이 악용될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악의적인 신고라고 하더라도 이런 신고 자체가 발생이 된다는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네. 사실 이 N번방 관련해서 처벌의 그 누수가 발생되는 것이 꽤 많았잖아요. 성인 뭐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고 네. 그리고 너무 형량도 낮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N번방 처벌법을 강화했는데 그에 따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면 불법 영상물의 2차 유통을 막자라는 네.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빈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후속 법안들을 통해서 보완 입법을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은 해보죠, 뭐. 네네네. 예, 지금까지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12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